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5월 30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그 타이밍상으로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타이밍상에 외국인이 파생의 변동성을 만들 요건이 있다 라는 코멘트를 모닝 브리핑에서 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강도가 좀 세게 나왔어요. 17,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 쪽에 삼성전자는 물론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2,200억 정도 매도. 기관 쪽에서도 보면 레버리지 2,000억 정도 매도를 나왔고, 역시 삼성전자 1,800억.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거의 한 4,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오늘 외인 기관의 매도에 거의 뭐 절대적인 물량이라고 보셔도 집에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에 17,000계약, 그 다음에 삼성전자 2,200억 매도. 외국인들은 이런 변동성을 위해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 가까운 2% 중반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물론 요건은 해외발이죠. 이탈리아에서 오송운동 하고 동맹이라는 그 두 당이 총선에서 오송운동이 그 40%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합정당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송운동과 동맹이 연합을 해서 정부 구성권을 받아서 구성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탈리아 대통령이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그쪽의 담당자가 반EU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정부 구성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차기 총선을 통해 가지고 총선이 진행되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근데 이건 하나의, 물론 이탈리아 자체, 그 다음에 예전에 브렉시트도 보면 EU 탈퇴 부분들일 때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을 세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탈리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탈리아고, 두 번째가 이제 한 2주 정도 있을 후 FOMC 금리 인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다시 부각된 건 미중의 무역 분쟁. 제가 강도를 제 개인적으로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갑자기 어제 나왔던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탈리아는 항상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정치적으로 뭔가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예전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아무리 반EU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력 자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정부 구성이라든지 국정 운영 부분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자체를 본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거 이탈리아, FOMC, 그 다음에 3번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제가 놓는다고 하면 미국 분쟁 자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세 번째가 FOMC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내용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럼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ING가 될 수 있는 요건이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지나와서 보면 그렉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국도 보면 브렉시트 내용 부분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왔었지만 그 내용, 그 하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가 최저가 공략 포인트였다는 것은 뭐 한 2, 3년의 정치적인 사건만 보더라도 추가 코멘트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하고, 미중 무역분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린다 하면, 우리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루 만에 다 뒤집어 엎어졌죠. 그리고 그 뒷날 모론테키 하면서 트럼프의 정상회담 진행된다. 이번 주 주말에 중국과 미국이 3차 무역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말에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이 미국 방문진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물론 트럼프는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면 잘했다는 생각 부분도 하는데, JT JT의 제재 부분들을 완화를 한 내용이 미국 내에서는 여론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풀어졌느냐? 근데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정도 그 무역 경상수지 적자 줄이는 방향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 다음에 그 관세 부과 계획 부분들을 보류하겠다. 거의 10일도 되지 않았어요. 다 엎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3차 협상을 위해서 전에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누구죠? 그 부통령 핑계로 안 한다, 레터를 썼죠.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번 주 중국 방문에 북미 회담 카드, 무역 분쟁,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북미 회담 카드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3차 협상을 위한 하나의 그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일단 여러분들 그려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9일, 10일 만에 갑자기 이 협상 카드 부분들, 협상의 내용 부분들을 엎었기 때문에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그때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 얘기 드렸으면 1900년대 워털루 전쟁 관련된 내용 얘기 드렸죠. 하루 만에 그 분위기 자체를 만들면서 협상 전략에 진행되는 과정도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탈리아 문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번 주 3차 협상 관련된 내용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MC인데, 제가 오늘의 방송 제목을 중요 변동성 요인 3가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가 매수 요인 2가지는 뭐냐면, 이게 중요 변동성 요인하고 저가 매수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었어요. 교차점은 뭐냐면 FMC예요. 자, 우리가 이제 2월, 3월, 4월, 5월, 그 다음 이제 6월에 진입됩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동차를 비유를 한다 하면 계속 가속을 한다 하면, 가속을 했을 때 엔진이 과열이 되죠. 그러면 엔진이 과열이 돼가지고 과열이 되니까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오래 달리려면 그 엔진을 식혀주면서 달려야 되죠. 그 과속 요건 자체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부분들이 계속 표명이 되면서 2월 달부터 6월 사이에 금리 인상 속도, 가속도 관련된 부분과 시장에서 그 내용을 우려를 했죠. 그게 반영이 됐던 게 유가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달러 넘어서면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하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가면 그런 신호로 인해서 계속 뭔가 과열됐다는 신호를 시장이 주기 시작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에 어떻게 보면 3쿠션으로 영향권을 줬는데, 이 2가지 요건이 진정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액이 약간 들어가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열 신호를 보였던 10년 국채 수익률 3.1%에서 3.1에서 2.7까지 지금 하락 나왔고, 그 다음 유가도 72 WTI 기준으로 72달러에서 66달러까지 진정 모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달러 선까지 초반 한 번 정도는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 증산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달 오펙 회의까지는 유가는 계속 진정 모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60달러 선 저가 초반대까지 계속 하락 파동 부분들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엔진을 비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계속 가속을 위해서 엔진이 과열되면 어느가 엔진이 터지면 안 되겠죠. 그걸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열 신호의 2가지는 어떻게 보면 단기 마라톤이나 중장기 마라톤을 위해서 특히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하나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 변동성 요인을 만드는 3가지 요건, 물론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리고 주간 정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 10일, 13일 FMC, 그 다음에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약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2주의 시간 동안 외국인들의 기관들, 특히 메이저 쪽의 외국인들이 파생을 통한 단기 매매의 드라이브 부분들 열심히 위든 아래든 간에 드라이브를 걸 때 상승 쪽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로 드라이브 걸어도 북미 정상회담이 정전협정까지 진행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선물 오늘 10,000계약, 17,000계약들이 나왔지만 10,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겠구나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고, 반대로 오늘처럼 오성운동, 이탈리아, 그 다음에 북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FOMC 금리 인상 불안 심리 부분들로 또 매도가 나와도
아, 시장이 그럴 요건 자체, 불확실성이 있구나라고 드라이브를 양쪽으로 걸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상당히 생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저가 매수 요인 두 가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우리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부분들을 중요 리스크라고 했던 포인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0년 국제 수익률, 유가가 72에서 66달러까지 아마 그리고 60대 초반대까지 더 하락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라는 시그널로 계속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 과열 모드를 시켜주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움직임이 어디서 투영이 됐냐면 코스피가 장중에 2% 정도 하락에 나왔죠. 뭐 밑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해외 시장의 변수 부분들 생겼을 때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장중에 2% 하락에 나왔는데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어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저가에 뭐 공모형이든 사모형 펀드 자금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공지를 전체적으로 회원님들에게 장보고 1호 회원님들 공지 보냈습니다.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장보고 1호는 금일자로 예상 목표 수익률 돌파를 하면서 다 차익 실현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왜? 이 장중에 지금 변동성 요인이 한 1주나 계속 요건이 생길 수 있겠죠. 출렁거린 부분 나올 때 뭘까요? 다음 3호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럼 장보고는 1호하고 2호는 청산 완료 부분 됐죠. 3호는 지금 ING가 되고 있고 이제 4호하고 5호를 진행을 하는데 4호, 5호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 이럴 때 물량을 자산발대를 보내서 물량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장보고 1호가 마침 돌파 부분이 나와서 차익 부분 챙기고 그 자금으로 또 뭘까? 추가 4호, 5호 부분들의 저가 매수 그리고 저가 매수 요인 자체 두 가지 국채금리하고 유가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2월달, 3월달, 4월달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게 이건 약간 불안심리 부분들을 자극했던 부분이 있어요. 유가가 너무 비싼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예전에 3%하고 현재 3%의 체질 부분들이 틀리긴 합니다만 올라온 속도가 좀 가팔랐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시켜주는 역할, 이 시켜줘야지만 단기 드라이빙이 아니라 중기 좀 오랜 시간 동안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 그래서 그 와중에 오늘 세 가지 변동성 요인이 시장을 약간 뒤흔드는 물론 시총 상위 종목군에 집중되면서 변동성을 만듭니다. 특히 파생을 통한 공격 부분들이다 보니까 코스피는 지수 자체가 출렁거리 나오는데 아침에 미리 설정해드렸죠. 지수 가격대 어느 정도 라인 부분들 들어오면 그게 뭐 어떤 변동성 부분이 나오더라도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2400선을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전에 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2340선, 그러니까 2350선 전후까지 단기 급락 부분이 나왔던 케이스 부분이 있어요. 외바닥이냐, 이중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삼중바닥으로 끝내면 될지 또 사중바닥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내용으로. 그거 상관없이 이 가격대 2350선 전후에 1차 저가 매수 부분들의 포인트 부분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종목군별로는 오늘 보면 편차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장보고 1호 부분들이 차익 실현했던 부분에 4, 5, 5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물량을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요건이 ING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 다음에 우리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뭐 독일 통일 사례 부분들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겠죠. 변동 사항이 없어요. 뭐 이런 사항들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남북 경협 관련 종목군들은 이런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이 나왔는데 별로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만큼 강한 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2주 동안 뭐 하자? 이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 자체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누가 다음 주도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밸류상이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를 만들 기회 자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 땡큐 물량 받을 준비를 하면서 4호, 5호 물량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면서 5월 30일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